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11년 4월 24일 새벽, 프랑스 남부 생시르시르메르의 한 고급 저택에서 고요한 어둠을 깨고 한 남자의 다급한 비명이 울려 퍼집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애타게 찾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저택의 수영장에서 아내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수영장 물 위에 떠있는 시신. 그녀의 이름은 마리 프랑스 피지에는 프랑수와 트리포의 뮤즈, 누벨바그의 살아있는 전설로 세자르 여우 조연상을 2번이나 거머쥔 프랑스의 국민 배우이며 지성과 아름다움, 그리고 저항 정신의 상징이었던 시대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경찰의 초기 결론은 자살이었습니다. 그녀가 오랫동안 유방암과 싸워왔다는 사실이 그 근거였죠. 하지만 무언가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그냥 물에 빠져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육중한 철제 의자 등받이와 그녀의 고무 부츠 사이에 머리가 끼인 채 기이하고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발견되었던 겁니다. 마치 스스로를 결박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유서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여동생과 점심 약속까지 잡아둔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마리 프랑스는 절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날 밤, 이 저택의 수영장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것은 정말 절망에 빠진 한 여배우의 비극적인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녀가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완벽하게 설계된 살인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시대의 아이콘 마리 프랑스 피지에의 화려했던 삶과 그녀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의 장막을 한꺼풀 벗겨보려 합니다. 진실의 조각들은 우리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대한 음모의 중심으로 이끌지도 모릅니다. 이 미스터리의 주인공, 마리 프랑스 피지에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죠. 그녀의 죽음에 얽힌 의문을 이해하려면 그녀가 얼마나 뜨겁게 삶을 사랑했던 인물인지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이야기는 1961년 파리의 거리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17살이었던 평범한 소녀 피지에는 우연히 길에서 한 남자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 남자는 바로 프랑스 영화의 새로운 물결, 누벨바그를 이끌던 천재 감독 프랑수아 트리포였습니다. 트리포는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캐릭터인 앙투안 드와넬 시리즈의 새로운 단편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는 앙투안의 첫사랑 콜레트 역을 찾고 있었죠. 애때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당돌하고 지적인 매력을 풍기는 피지에의 모습에서 트리포는 자신이 찾던 바로 그 콜레트를 발견했던 겁니다. 영화 속에서 콜레트는 주인공 앙투안의 순수한 사랑을 가볍게 외면하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이 역할은 피지에를 단숨에 누벨바그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만들었고 그녀의 인생을 180도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죠. 하지만 그녀는 그저 예쁜 얼굴을 가진 배우만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그녀를 다른 여배우들과 다르게 만드는 첫 번째 지점입니다. 피지에는 파리 최고의 명문 소르본 대학에서 법학과 정치학을 전공하던 수재였습니다. 스크린 속 자유로운 이미지와 현실 속 지성인의 모습의 양면적인 매력은 그녀를 더욱 신비롭고 흥미로운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968년 5월 프랑스 사회를 송두리째 뒤흔든 6.8혁명이 터집니다. 기성세대의 권위에 저항하고 개인의 자유와 해방을 외쳤던 이 거대한 물결의 중심에 바로 마리 프랑스 피지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지지자가 아니었습니다. 행동하는 지성인이었죠. 당시 학생운동의 상징적인 리더는 붉은 머리댄이라 불리던 독일계 유학생 다니엘 콘 벤디트였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요.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프랑스 정부는 콘 벤디트에게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국경 밖으로 리더가 추방된다면 혁명의 불씨가 꺼질 수도 있는 위기의 순간이었죠.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미 스타 배우였던 마리 프랑스 피지에가 직접 자신의 차를 몰고 국경으로 향한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콘벤디트처럼 붉게 염색하고 그에게 여성용 가발과 옷을 입혀 변장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보란듯이 국경 검문소를 통과해 그를 파리 시내로 다시 데려오는 데 성공합니다. 유명 여배우가 국가 권력에 맞서 혁명의 지도자를 몰래 입국시킨 사건이 발각되었다면 그녀의 배우 인생은 물론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불의에 저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혁명으로 샤를 드골 정권이 붕괴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 프랑스 피지에라는 사람이 가진 본질이었죠.
그러나 그녀의 저항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1971년 프랑스 사회에 또 하나의 폭탄을 던집니다. 바로 343인 선언입니다. 당시 프랑스에서 낙태는 불법이었고 여성들은 위험한 불법 시술로 목숨을 잃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작가 시몬드 보부아르, 배우 카트리느 드네브 등 저명한 여성 343명이 나도 낙태를 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며 낙태 합법화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이 명단에 마리 프랑스 피지에는 자신의 이름을 당당히 올렸습니다. 사회적 비난과 경력의 손실을 감수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위해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이 선언은 프랑스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4년 뒤인 1975년 베이유법이 제정되어 임신중절이 합법화되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스크린 속에서 주어진 역할을 연기하는 배우가 아니라 현실 세계의 부조리에 맞서 싸우는 여전사였던 셈입니다. 물론 배우로서의 커리어도 정점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1976년 사촌들 사촌, 그리고 1977년 바로코로 프랑스의 아카데미상이라 불리는 세자르 영화제에서 2년 연속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합니다. 이는 전무후무한 기록이었죠. 그녀는 배우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유년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주지사의 무도회라는 소설을 출간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고, 심지어 이 작품을 직접 영화로 연출하며 감독으로까지 데뷔합니다. 누벨바그의 뮤즈, 68혁명의 투사, 페미니스트 운동가, 최고의 배우, 베스트셀러 작가, 그리고 영화 감독이었던 그녀의 삶은 이 모든 이름으로도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치열하고 뜨겁고 눈부셨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무언가에 맞서 싸우고 쟁취하고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2011년 4월의 그 차가운 수영장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평생을 그토록 치열하게 살아왔던 여인으로 불의에 맞서기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신의 신념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그녀가 정말 아무런 저항도 없이 스스로의 삶을 그렇게 기괴한 방식으로 끝내려 했을까요? 이제 그녀의 죽음에 드리워진 짙은 의혹의 그림자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찰이 그녀의 죽음을 자살로 잠정 결론을 내린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그녀가 앓고 있던 유방암. 둘째,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결론은 수많은 의문점을 낳았습니다. 첫 번째 의문, 바로 죽음의 방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그녀는 수영장 의자에 머리가 끼인 채 발견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익사였습니다. 그런데 알코올과 약물 수치가 매우 높게 검출되었죠. 경찰은 그녀가 술과 약에 취한 상태에서 스스로 물에 들어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약과 술에 취해 몸을 가누기 힘든 사람이 어떻게 그토록 복잡하고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스스로를 고정시킬 수 있었을까요? 차라리 그냥 물에 뛰어드는 편이 훨씬 쉬웠을 겁니다. 이 기묘한 자세는 마치 누군가 그녀를 제압한 뒤 사고나 자살처럼 보이도록 현장을 조작한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의문, 그녀의 정신 상태입니다. 물론 그녀는 암이 재발하여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여동생 마리아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언니는 전사였어요. 암과 싸우면서도 절대 삶을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죽기 며칠 전에도 저와 점심 약속을 잡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그런 사람이 자살했다고요? 저는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새로운 소설 집필을 준비하고 있었고 여러 영화 프로젝트를 검토 중이었습니다. 삶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던 사람이 갑자기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녀의 죽음이 단순한 비극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혹에 불을 지핀 프랑스 사회를 뒤흔든 거대한 스캔들이 그 배경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트리스 알레그르 사건은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까지 프랑스 남부 툴루즈 지역을 공포에 떨게 한 연쇄살인 사건입니다. 범인 파트리스 알레그르는 최소 6명의 여성을 살해하고 수많은 성범죄를 저지른 희대의 살인마였죠.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한 연쇄살인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알레그르가 혼자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검사, 경찰, 정치인 등 유력 인사들이 연루된 성착취 및 살인이었다는 증언들이 터져 나온 겁니다. 즉, 힘 있는 자들이 알레그르를 이용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자신들의 권력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 스캔들은 프랑스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었고 수많은 증인들이 의문사를 당하거나 증언을 번복하면서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듯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사건과 마리 프랑스 피지에는 대체 무슨 관련이 있었던 걸까요? 여기에 바로 그녀의 죽음을 둘러싼 가장 소름 돋는 가설이 존재합니다. 연결고리는 바로 그녀의 가족이었습니다. 피지에에게는 매우 아끼던 조카, 카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카 카린의 시댁 부모가 바로 이 알레그르 사건의 핵심 용의자로 지목되었던 겁니다. 그들은 알레그르와 함께 범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죠. 이때 충격을 받은 피지에는 직접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법학 지식과 인맥을 총동원해 권력이 은폐하려 했던 알레그르 사건의 추악한 진실에 접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건의 진실을 담은 책을 쓸 것이다 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하고 신뢰받는 배우 중 한 명이 나라를 뒤흔든 권력형 범죄 스캔들의 진실을 폭로하겠다고 나선 상황입니다. 만약 그녀의 책이 출간된다면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유력 인사들의 인생이 끝장날 수도 있었죠. 그들에게 마리 프랑스 피지에는 반드시 막아야만 하는 너무나도 위험한 존재가 아니었을까요? 공교롭게도 그녀가 죽기 직전 알레그르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증인이었던 한 남성 역시 의문의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마치 진실의 입을 막으려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 다시 그날 밤의 수영장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만약 누군가가 그녀를 해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들은 그녀의 집에 침입해 약물과 술을 이용해 그녀를 무력화시켰을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평소 앓던 암과 우울증을 이용해 모든 것을 자살로 위장하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서두른 탓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실수가 있었던 걸까요? 그들이 꾸며낸 자살의 현장은 너무나도 부자연스럽고 기괴했습니다. 마치 이것은 조작된 죽음이다 라고 말하는 듯한 섬뜩한 메시지를 남긴 것처럼 말이죠. 프랑스 경찰은 결국 2012년 마리 프랑스 피지에의 죽음에 대하여 사인을 단정할 수 없다며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자살인지 사고사인지 타살인지 그 어떤 것도 명확히 밝혀내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녀의 죽음은 그렇게 공식적으로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여전히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평생을 저항의 아이콘으로 살았던 그녀는 왜 마지막 순간에 아무런 저항의 흔적도 남기지 못했을까요? 그녀가 파헤치려 했던 거대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진실은 지금 어디에 묻혀 있을까요? 어쩌면 그녀의 죽음은 한 시대의 쓸쓸한 퇴장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두운 이면에 존재하는 거대한 힘에 대하여 마지막 경고였을지도 모릅니다. 마리 프랑스 피지에. 그녀는 스크린을 넘어 시대와 불화하고 세상에 맞서 싸웠던 진정한 배우로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영화와 글, 그리고 그녀의 뜨거웠던 삶은 여전히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그리고 그녀의 죽음이 남긴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듯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진실은 언제나 수면 아래에 잠겨 있다고 말입니다. 그녀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은 과연 언젠가 저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을까요? 파트리스 알레그르는 현재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그와 연계된 유력 인사들의 의혹은 아직도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판단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